자, move rotate scale입니다. move, 내가 지정한 객체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rotate, 내가 지정한 객체를 회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scale, 내가 지정한 객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 자, 간단하게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50, 50. 이동 툴 누르고 기준점 클릭하고 타겟점을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동이 됩니다. 맞나요? 이때 이동 툴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 툴 누르고 위치를 맞춰 놓고 곱하기 4 그러면 이렇게 쭉 배열이 되고요. 다시 선택을 하고 끝에다 놓고 나누기 4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는 회전을 할 겁니다. 로테이트, 먼저 객체를 선택하고 자, 로테이트 명령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계가 나옵니다. 즉, 이 각도계의 방향으로 회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축이 이 각도계와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말고 다른 데다가 자, 여기다 놔보죠. 그러면 이해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로테이트 보시면 축과 수직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클릭하고, 그러니까 처음 클릭하는 데가 중심점, 그 다음 시작 각도, 끝 각도, 맞나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화살표 방향을 눌러보세요.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방향을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 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점, 그 다음 클릭하고 자,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제가 여기다가 30도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 곱하기 6개 엔터. 아이고, 얘는 안 들어가나? 네, 그럼 30도만 이렇게 회전됐네요.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곱하기 6개. 자, 어떤가요? 쭉 배열된 거 보이시나요? 로테이트도 배열이 됩니다. 다시 보세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자, 원점의 시작 방향.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렀습니다. 45도 방향으로 곱하기 6개.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배열도 가능해요.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원점 각도 360도 나누기 6개. 그러면 이렇게 6등분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이동 툴과 똑같이 복제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로테이트 한번 해보시죠. 자, 언두.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색 방향이면 이 녹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원점, 중심점이죠. 그 다음 시작점, 그 다음 각도. 자, 90도, 그 다음 곱하기 4개.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복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푸시 앤 풀로 제가
50mm만 돌출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육면체가 만들어졌겠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가 선택한 조절점의 정반대, 이렇게요. 반대되는 조절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스케일 값을 잘 살펴보세요. 자, 클릭하면 하나만 나오죠. 그죠? 이럴 땐 배수 하나만 들어갑니다. 2배, 0.5배, 3배, 1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많이 작아졌죠? 3배, 6배,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가운데 조절점을 이용하게 되면, 자, 높이와 가로가 조절되죠. 그러면 이렇게 조절점이, 그러니까 배율이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가로, 하나는 높이, 이렇게요. 또, 자, 이런 식이 되면, 자, 이렇게요. 그러면 조절점이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되고 쭉 되죠? 자, 이러면 가로 세로만 되네요. 자, 가로 세로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제가 여기만 0.5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대칭이 되길 원해요. 얘가 대칭 복사하길 원합니다. 일단 클릭해요. 그 다음 -1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대칭 복사가 일어납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할 뿐더러 스케일 말고도, 크기 말고도 -1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대칭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스케일에 -1 값을 넣어서 대칭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통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보시면 레드 방향, 그린 방향, 블루 방향. 레드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린 방향, 블루 방향. 이렇게 축의 방향을 보고 대칭을 할 수 있습니다. 플립 얼롱, 그 다음에 레드. 얘는 다시요. 뭐지? 자,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린 방향이면 그린 방향으로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Z축 방향까지.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 아래쪽은 사이즈가 40mm고 이 위쪽은 70mm고 높이가 720mm입니다. 자, 렉탱글 70,70, 그 다음 푸시 앤 풀 720, 그 다음 뒤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화면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00mm, 여기서 100mm 이동시킵니다. 자, 모서리 2개를 선택하고 그냥 이동하면 이렇게 꺾어지겠죠. 그러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동시키되 100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100mm 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아래쪽으로. 여기가 40mm잖아요. 지금 현재 70mm 그렸고 30mm를 각각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동하기. 모서리를 선택해서 30mm, 다시 모서리를 선택해서 30mm.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육면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다 만들고 나면 얘는 묶음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자, 트리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쓰는 게 아니고 메이크 컴포넌트를 쓸 겁니다. 메이크 그룹하고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룹이나 컴포넌트나 둘 다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저렇게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 이유는 그룹을 묶지 않고 작업을 하면 서로 붙어요, 객체들이. 그래서 면이 제대로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렉탱글,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객체가 붙어버려요. 객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멍이 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돌출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작업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이크 그룹 혹은 메이크 컴포넌트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제가 얘를 복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얘는 컴포넌트로 만들 거고 얘는 그룹으로 만들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오른쪽 버튼 메이크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를 하라니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네요. 컴포넌트의 이름이고 컴포넌트의 주석입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돼요.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책상 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서로 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줄은 그룹이고 이 아래 줄은 컴포넌트예요. 자, 이걸 편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 갔나요? 여기 에디트 그룹.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오픈돼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에디트 컴포넌트 있죠? 그러면 컴포넌트가 오픈이 돼서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픈이 돼요. 이렇게. 자, 얘를 먼저 수정해 볼까요? 푸시 앤 풀. 네, 얘 하나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컴포넌트와 그룹의 차이가 이겁니다. 컴포넌트는 똑같은 객체예요. 내가 복사한 게 다 똑같은 객체입니다. 그룹은 복사하는 순간 따로따로예요. 서로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컴포넌트로 복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객체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건 다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럼 책상 다리는 어때요? 그룹일까요? 컴포넌트일까요? 네, 컴포넌트예요. 돼요. 책상 다리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컴포넌트로 묶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컴포넌트를 한번 묶어 보시죠. 자, 다시 이 위에다가 상판을 얹어야 됩니다. 렉탱글 1200
콤마 750 푸시 앰플 30. 자, 얘는 컴포넌트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make 그룹.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컴포넌트를 보시면 얘를 여기다 복사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동 명령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플립 얼롱 컴포넌트 레드 엑시스로. 자, 그러면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만든 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만든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끌고 오시면 들어와요. 이렇게. 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얘를 로테이트를 하든 미러를 하든 이제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원점, 자, 아이고 얘가 아니지. 선택하고 로테이트 그 다음 이동 툴로 맞추고 다시 또 한번 선택하고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 다리의 위치를 맞추어 보실까요? 컴포넌트의 장점은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복사를 해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컴포넌트 여기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이렇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처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뭐 생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를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파일 메뉴에 보시면, 아니, 우리 매티리얼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재질 부여했었죠. 여기에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이미지를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파일에 임포트요. 불러오기죠.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여기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확인할 게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게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게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옵니다. 어떤 파일을 임포트 할 거냐. 세이브 오픈과 임포트 익스포트의 차이점. 오픈 앤 세이브는 이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 형식에 맞는 파일로 저장하거나 혹은 불러들일 때 쓰는 게 오픈 앤 세이브고, 익스포트 앤 임포트는
형식이 다른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명령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건 JPG예요. 이미지 파일이란 얘기죠. 네. CAD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CAD 파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미지 파일인지 CAD 파일인지 여기를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가 있고 텍스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객체로 들어옵니다. 사각형 상자에 매핑된 상태로 들어와요. 내가 쓸 것은 텍스처입니다. 텍스처가 질감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 제가 재질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로 여기 텍스처라는 말 나오죠?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이에요. 네, 질감이란 뜻입니다. 질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드릴 때 뭘로 불러드려요? 임포트 그리고서 선택하고 텍스처를 선택하고 그리고 불러드리면 이렇게 이미지의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 지정하고 크기 지정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음 보시면은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라인을 따야 돼요. 첫 번째로 여길 딱 지워야 됩니다. 얘 지워야 돼요.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적당히 클릭하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반쪽 지울 수 있죠? 내한테 필요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따라서 그려야 됩니다. 스케치업의 장점은요, 해당 면을 클릭하면 해당 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얘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까맣게 들어가잖아요. 각도를 잘못하게 되면은 얘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고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리다 보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고 이 안쪽을 싹 지우면 어떤가요? 라인을 따라서 도면이 완성이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사를 합니다. 하나 복사하고 대칭이요. 자, 이동 툴로 적당히 복사를 하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얼롱,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기.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선 지울 수 있어요? 삭제. 그 다음에 뭘 해요? 크기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스케일로 줄여 나갑니다. 이렇게. 자, 스케일로 줄여진 거 보이시죠? 아이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돌출하게 되면 패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싹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께가 얼마냐면 10mm요. 여기 10mm.
두께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두께를 10mm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10mm. 자, 그 다음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동하는데 얘가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미드 포인트란 얘기는 중간점이란 얘기죠. 여기로 맞추셔도 좋아요. 이 선의 미드 포인트와 이 선의 미드 포인트를 일치시키면 되겠죠. 미드 포인트. 자, 다시 볼까요? 미드 포인트와 자, 이렇게 자, 네, 미드 포인트가 일치되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은 어떻게 해요? 얘를 이쪽으로 복사하고 그 다음 둘 다 복사해서 로테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아래쪽에서 이동 툴로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개에서 동시에 선택하고 자, 로테이트 0도에서 90도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크기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일단 무시. 자, 하나만 맞춰 봅시다. 이렇게 하나만 맞추고 그 다음 스케일로 똑같아요. 자, 스케일로 자, 크기를 맞춰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하나는 맞아 떨어졌죠? 자, 다른 하나 저쪽으로 갑니다. 이동 툴로 똑같이 미드 포인트 지정하고 미드 포인트 지정하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프로텍터입니다. 아니, 테이프 메주어입니다. 테이프 메주어는 쉽게 얘기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750mm 두 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1200mm 이렇게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테이프 메주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 혹은 이렇게 축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가이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 모서리에서도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이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해보세요. 쭉 드래그하면 이와 같이 가이드가 끌려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가이드를 끌고 나와 보시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거나 혹은 드래그하거나 그러면 잘 끌려 나옵니다. 근데 모서리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점을 끌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 자, 그리고 클릭하면 자, 이렇게 선도 나오지만 이렇게 점도 끌려 나와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점도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여기 프로텍터요. 각도계죠. 각도계를 누른 다음 자, 화살표 방향을 이용하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원점 지정하고 시작 각도,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프로텍트를 보시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는데 자, 15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클릭 될 겁니다. 15도마다 스냅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데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니트예요. 여기에 Enable Angle Snapping 되어 있는데 15도요. 이 값을 조절하면 각도를 내가 편한 대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렉탱글, 그 다음에 1600에 700이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450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선을 만들고 싶어요. 자, 프로텍터를 이용합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조절해 주세요. 자, 중심점, 시작점, 그 다음에 각도 40도. 다시 봅니다. 중심점, 시작점 40도. 그러면 라인 보이시죠? 자, 이걸 따라서 그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자, 중간에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이 벽면에서 600, 이쪽 벽면에서 600. 자, 테이프 메주어로 이렇게 600mm씩 끄집어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400mm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프로텍터로 자, 원점 시작 각도 40도. 다시 원점 시작 각도 40도.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푸시 앤 풀로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까요? 자, 보시면 안 합쳐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안 합쳐져요. 보이시나요? 합쳐진 거 아니죠? 그죠? 자,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는 라인을 쭉 그리세요. 이때 그릴 때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때 면을 클릭하면 손쉽게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자, 라인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내가 해당 면을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을 딱 찾아줍니다. 스케치업이. 그래서 이때 그냥 클릭하면 해당 교차점까지 선이 그려져요. 자, 나머지는 선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아까 한 것처럼 돌출을 그냥 시켜줘요. 이렇게. 이거 넘어갔나 보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 면과 이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스케치업이 찾아줍니다. 여기서 똑같이 선을 따라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 선이 그려졌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내용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엑스레이로 봐도 좋고 혹은 와이어프레임으로 봐도 좋습니다. 이거 지웁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돼요. 이렇게.
이렇게 선들이 중간에 선이 없어져야 돼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팔로움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얘가 팔로움이라는 명령어예요. 팔로우미는 어떤 대상을 따라서 모형을 만들어가는 걸 팔로움이라고 해요. 일단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렸고요. 라인을 이렇게 길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 돌출하고자 혹은 만들어져야 할 대상체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쭉 따라가시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팔로우미를 하기 전에 먼저 얘를 선택합니다.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팔로우미 누르고 면을 클릭하면 바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제가 라인을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다시 팔로우 미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 그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로를 미리 선택해 놓고 팔로우 미 버튼 눌러서 만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원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면은 삭제했습니다. 자,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렸고요. 서클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만 서클을 그릴 땐 이렇게 중심선을 일치시켜서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팔로우 미 경로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면을 클릭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삼각 뿌리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원형 객체 회전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객체를 만들 때 팔로우 미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얘를 조금만 응용해 볼까요? 자, 비례로 그리셔야 돼요. 얘는 비례입니다. 렉탱글. 제가 이렇게 비례로 그렸습니다. 라인. 다시 라인. 너무 두꺼운가? 얇게. 자, 이레이즈. 선이 아직 덜 그려졌네요. 자, 이레이즈. 자, 이레이즈. 다시 라인. 다시 또 라인. 이레이즈. 자, 그 다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하기요. 자, 아크 명령어였죠? 아크 명령어 클릭하고 더블 클릭. 클릭하고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제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서클. 자, 고스란히 Z축 방향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비례를 이용한 거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회전하는 도형은 팔로우 미로 모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피라밋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500, 500이요. 그 다음 이렇게 중간에서 500mm 올려볼까요?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500에 500, 그 다음에 높이도 500.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500, 500. 그러면 이 사각형이 경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라밋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사각형의 중심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치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미드 포인트에서 블루 방향으로 500mm 그리고 끝점을 향해서 클릭. 그럼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모서리 4개를 클릭합니다. 이 모서리 4개가 경로가 되는 거고 팔로우 미. 자, 그러면 피라밋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렉탱글. 바닥판이 900에 500입니다. 900, 500 그리고 푸시 앤 풀로 400을 이렇게 돌출시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서리들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경로들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그려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려서 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릴 필요 없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900이고요. 500이고요. 높이가 400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아까 테이프 메주어를 배웠었죠. 그러니까 테이프 메주어로 이렇게 100mm를 끄집어냅니다. 100mm 다시 100mm. 그러면 아크를 그릴 수 있겠죠. 시작 끝 다시 시작 끝 이런 식으로 아크를 그려낼 수 있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이 반대쪽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mm 다시 아래로 100mm. 자, 이렇게 가도 돼요.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건 편하신 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쪽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테이프 메주어로 100mm 다시 100mm. 그러면
아크로 다시 또 아크로. 자, 이레이즈 반대쪽도 테이프 메주어 100mm 다시 또 100mm 또 100mm 아크. 그러면 나머지 지우면 돼요. 이렇게요. 나머지 모서리들을 지우세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뭐 방향은 잘 맞추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수직이 되게끔, 만약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신 다음에 반지름 20mm. 자, 그리고 경로를 트리플 클릭하시고 팔로우 미 1을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다 만들어졌으면 뷰 메뉴에서 보시면 페이스 스타일에 엑스레이를 눌러보세요. 혹은 와이어 프레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선이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쉐이드 위드 텍스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보통은 이런 겁니다. 팔로우미를 이용하면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객체를 빼낼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각 육면체의 크기는 500에 500입니다. 푸시앤풀로 500mm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요 기능입니다. 옵셋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옵셋이라고 합니다. 간격을 띄워 복사하는 것, 이걸 옵셋이라고 해요. 기억나시죠? 자, 옵셋을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걸 이렇게 두 개를 안쪽으로 100mm씩 옵셋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두 개 선택하고 옵셋 100mm, 그 다음 다시 두 개 선택하고 옵셋 100mm, 다시 두 개 선택하고 옵셋 100mm.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안쪽으로도 다시 100mm 옵셋합니다. 옵셋 100mm, 다시 옵셋 100mm, 다시 옵셋 100mm. 자, 옵셋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 면에 바짝 붙여서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라인 20mm, 다시 20mm, 그러고 나서 다시 20mm.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팔로우미 클릭하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처럼 면이 막혀요. 면이 막혀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면이 막혀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바짝 붙여서 쓰면 안 되고요. 면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20mm, 이 방향으로 40mm, 다시 20mm, 자, 클릭.
클릭. 자, 면과 떨어뜨렸죠. 자, 이렇게 면과 떨어뜨리게 된 경우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어떤가요? 이렇게 깔끔하게 따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모서리만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모서리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팔로우 미. 자, 그럼 어떤가요? 깔끔하게 따낸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언두. 근데 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죠. 이동하기. 자, 복사. 필요 없으니까 또 지우고, 다시 라인. 자, 이렇게 Z방향으로. 자, 이동하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죠. 회전시켜야 됩니다. 로테이트. 자, 이렇게요. 90도. 그 다음 이동하기. 네, 다시요. 이거 복사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갔네요. 다시. 얘도 복사하기. 지우고. 자, 다시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복사하기. 근데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닌 거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로테이트. 원점, 시작 각도, 끝 각도. 이렇게요. 이거 각도를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봅니다. 자, 팔로우 미. 아니, 모서리 먼저 선택하고요. 팔로우 미. 자, 하나 클릭해서 지웠고요. 다시 팔로우 미. 다시 팔로우 미. 다시 팔로우 미. 그러면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세요.